머저리가 미워서가 아니어서 시비 될까 봐봐. 저는 이순자예요. 올해 76이죠.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45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뼈 빠지게 아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듣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이제는 그만두고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재훈이라고 올해 48이에요. 착한 아이죠.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렸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8년이 됐네요. 며느리 이름은 한유진이에요.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3교대 근무라서 늘 피곤해 보여요. 손주도 하나 있습니다. 이서준이라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죠. 그 아이가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죠. 서준이가 딸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기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밀가루 반죽부터 직접 했습니다. 생크림도 직접 휘핑하고요. 딸기는 새벽 시장에 가서 제일 빨갛고 큰 걸로 골랐죠. 케이크가 완성됐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죠. 서준이 생일 축하해. 할매가 딸기 케이크 만들었어. 토요일에 가져갈게. 그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읽은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혹시 바쁜가 싶어서 더 기다렸죠.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케이크를 포장해서 들고 아들한테 전화했죠. 몇 번을 울려도 안 받더라고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다. 서준이 생일 케이크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죠. 엄마, 유진이가 요즘 3교대라 피곤해. 케이크는 그냥 냉장고에 놔두면 우리가 먹을게. 가져가면 우리가 먹을게. 그게 아니었어요. 놔두면 우리가 먹을게 였죠.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낡은 가계부가 하나 있었죠. 45년 동안 써온 가계부예요. 반찬 가게 장부가 아니라 제 개인 가계부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적어뒀어요. 가계부를 펼쳐서 천천히 넘겼습니다. 2005년 11월 유진이 시집 올 때 금반지 2돈. 당시 시세로 20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2008년 3월 서준이 100일 때 금돌 반지 150만 원짜리로 샀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준이 하교 후 돌봄 1456일, 6년 넘게 매일 아이를 돌봤습니다. 2020년 유진이 간호사 승진 축하금 100만 원. 제 적금을 해지해서 줬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서준이 학원비 보탬 매달 30만 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태주고 있었죠. 저는 가계부를 덮었어요.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컸죠. 경로당 친구들한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자주 연락한 걸까? 아니면 제가 부담스러웠던 걸까? 핸드폰을 켰어요. 며느리한테 보낸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었죠. 답장은 여전히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죠. 가계부를 다시 꺼내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2025년 12월 더 이상 패 끼치지 말 것. 펜을 놓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패가 된 걸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2007년 아들이 유진이를 데려왔을 때였죠. 27살의 유진이는 참 수줍어 보였어요. 인사를 할 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유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며느리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할게. 유진이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유진이는 병원 간호사였어요. 둘 다 초보였죠. 집도 없었고 전세 보증금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탰죠. 유진이가 시집살이 힘들까봐 일부러 따로 살았어요. 명절에만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줬죠. 유진이는 늘 미안해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2010년에 서준이가 태어났어요. 유진이 산후조리를 제가 맡았죠. 매일 아침 일찍 며느리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죠. 아기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는 것도 다 제가 했어요. 유진이는 그때 정말 힘들어했어요. 첫 출산이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안아서 달랬습니다. 유진아, 너는 자, 내가 볼게. 그렇게 말하면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죠. 한 달 동안 매일 갔어요. 유진이 몸이 회복될 때까지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살아요. 그 말을 하면서 울었죠. 저는 유진이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우리 딸 이제 건강하면 됐지. 진짜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2015년이 됐어요. 유진이가 3교대 근무를 시작했죠. 서준이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밤 근무가 많아서 아이를 돌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서준이를 맡았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죠. 집으로 데려와서 간식을 주고 놀아줬어요. 저녁도 먹이고 숙제도 봐줬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제가 돌봤죠. 그렇게 6년을 했어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3년. 비 오는 날도 갔고 눈 오는 날도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2019년에 유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승진 시험 볼 수 있는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 없이는 유진이가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있었죠. 2020년에 유진이가 정말 승진을 했어요. 책임 간호사가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축하한다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제 적금을 해지한 돈이었어요. 유진이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우리 딸 승진했는데 축하는 해야지. 유진이는 그날도 울었어요. 저는 그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면서요. 한 번도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고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이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유진이 목소리가 달라진 게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말만 했죠. 저는 처음엔 정말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교대 근무가 힘든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유진이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유진이 힘들어. 조금만 이해해. 그런 말만 반복했죠.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거기 적힌 날짜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3편이 시작됩니다.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이 생일은 이미 지나갔죠. 케이크는 경로당 친구들이 다 먹었어요. 맛있다고들 했지만 저는 한 조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준이가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죠. 서준이가 감기라도 걸렸으면 어떡하나. 국을 보온 도시락에 담았어요. 반찬도 몇 가지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는 하지 않았죠. 전화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호수를 확인했죠. 12층 1204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1204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유진이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님이 요즘 자꾸 오시려고 해서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솔직히 우리 가족끼리만 있고 싶거든. 유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애한테도 할머니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든 가방이 떨렸죠. 보온 도시락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18년을 함께 살았는데도요. 간섭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었어요. 유진이가 하는 일에 뭐라고 한 적도 없었죠. 그냥 도와주기만 했는데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안에서는 계속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한테 하는 통화였나 봐요. 저에 대한 불만을 계속 말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섰어요. 다행히 아무도 타지 않았죠.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의자에 앉았죠. 손에는 여전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온 도시락이 들어있는 가방이요.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없어. 아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밖에 나왔다. 어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산책.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말했죠. 엄마, 혹시 우리 집 온 거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유진이가 지금 집에 있어. 전화하기 전에 미리 얘기 좀 해.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온 도시락을 꺼냈죠. 뚜껑을 열어봤어요. 미역국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죠. 저는 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계부를 꺼내서 마지막 장을 펼쳤죠. 거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2025년 12월 더 이상 패 끼치지 말 것. 펜을 놓고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뭐가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죠.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그 말이 계속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누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엄마, 괜찮아. 전화 좀 받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따라 들어왔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 미안해.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 3교대 근무하면서 애도 돌보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죠. 서준이도 이제 사춘기라 손이 많이 가.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유진이가 감당하기 벅찬가 봐. 그래서 좀 예민해진 것 같아. 예민해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엄마도 알잖아.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아들이 말했어요. 당분간은 우리 좀 내버려둬. 유진이가 좀 안정되면 그때 연락할게. 당분간이요. 안정되면이요. 그게 언제일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엄마, 왜 그렇게 봐? 아들이 불편한 듯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엄마, 화난 거야.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패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우리 가족끼리만 있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할 수도 없었죠. 아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갈게. 엄마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슬펐습니다. 아들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11시였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죠.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 이미 적어둔 글이 있었죠. 2025년 12월 더 이상 패 끼치지 말 것. 그 아래에 다시 적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연락하지 말 것. 명절에도 가지 말 것. 생일에도 연락하지 말 것. 펜을 놓고 가계부를 덮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죠.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경로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반겼어요. 순자야, 어디 아팠어? 왜 안 나왔어?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의 하루요. 저는 유진이가 그냥 바쁘고 피곤한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유진이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유진이는 그날도 새벽 5시에 퇴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거든요. 중환자실 담당이었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남편 재훈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서준이도 자고 있었죠. 유진이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물소리가 날까봐 참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죠. 피곤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7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서준이를 깨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유진이는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서 아침을 차렸죠. 서준이 도시락도 싸야 했거든요. 아침을 먹이고 서준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 갔죠. 유진이는 그제야 설거지를 했어요. 9시가 됐습니다. 이제 자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서준이 학원 끝나는 시간이 몇 시지? 어머님, 저 지금 좀 피곤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 유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정말 피곤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섭섭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계속 오후 100일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유진이는 일어나야 했어요. 서준이 학원 끝나는 시간이 3시였거든요. 픽업을 가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차를 몰고 학원으로 갔죠. 서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줬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7시에 퇴근하니까 그 전에 밥을 해야 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준이를 씻기고 재웠죠. 그러고 나니까 밤 9시였어요. 유진이는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0시까지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어요. 남편이 물었죠. 오늘도 야근이야. 응, 오늘도 밤 근무. 힘들겠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 9시 반에 집을 나섰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다시 해야 하나. 하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내일 하자, 그렇게 생각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은 늘 긴장됐어요. 한 명 한 명 상태를 체크해야 했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서준이 생일 축하해. 할매가 딸기 케이크 만들었어. 토요일에 가져갈게.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환자 호출이 울렸거든요.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문자를 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유진이는 문자에 답장을 안 한 걸 깨달았죠. 미안했지만 다시 연락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고민을 털어놨죠. 시어머님이 자꾸 오시려고 해서 솔직히 우리 가족끼리만 있고 싶거든. 애한테도 할머니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찜찜했어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셨죠. 하지만 유진이는 지쳐 있었습니다. 3교대 근무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시어머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유진이도 공책에 적어뒀습니다.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준이 돌봐주신 것, 평생 은혜. 2020년 승진 축하금, 어머님 적금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음. 2025년 꼭 말씀드리자 고맙다고. 유진이는 시어머니한테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할 시간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요. 유진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를요.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청소 담당이었거든요.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죠. 창문도 닫고 마당도 쓸었어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8시가 되면 다른 친구들이 왔어요. 순자야, 벌써 왔어. 응,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네 손주가 어쩌고 누구네 며느리가 어쩌고. 저는 듣기만 했어요.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경로식당으로 갔어요. 혼자 밥을 먹었죠. 국이 짜더라고요. 오후 2시쯤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6개월쯤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빴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었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결과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네요. 수술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네, 지금도 많이 불편하시죠? 불편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고 누워 있어도 아팠죠. 하지만 참을만 했어요.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와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수술할 돈은 있었죠.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하면 누가 돌봐주나요? 아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며느리한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어요. 약 먹으면서 버티기로 했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먹었어요.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 텔레비전을 켰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더라고요. 보다가 껐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죠. 거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2025년 12월 병원비 300만 원, 아들한테 말하지 말 것. 서준이 입학 선물, 택배로만. 유진이 생일, 연락하지 말 것. 적고 나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밤 10시가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잠이 잘 오지 않았죠. 새벽 2시에 깼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서준이는 잘 크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나? 밥은 잘 먹나?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경로당에 가고 병원에 가고 집에 오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오키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다. 괜찮아. 아들한테 도움 좀 받아. 왜 혼자 힘들게 사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며느리 부담 줄 순 없어. 오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죠. 하지만 패 끼칠 순 없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파졌고 걷기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순자 씨, 괜찮아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19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죠.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가방을 뒤졌죠. 보호자 연락처를 찾는 것 같았어요.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핸드폰을 켰어요. 연락처를 확인하더니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 유진이한테 전화한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유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죠. 유진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놀란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이 유진이한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방치하신 것 같아요. 어지럼증도 있으시고요. 유진이가 물었죠. 네, 몰랐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혼자 많이 힘드셨네요. 허리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수술 필요했을 정도예요.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간호사가 제 소지품을 가져왔어요.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었죠. 가계부도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가계부를 봤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유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2005년 11월 유진이 시집 올 때 금반지 2돈 200만 원. 2008년 3월 서준이 100일 금돌 반지 150만 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준이 하교 돌봄 1456일. 2020년 유진이 승진 축하금 100만 원. 내 적금 해지. 2024년 서준이 학원비 보탬 매달 30만 원. 유진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유진이는 내 딸이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2025년 12월 병원비 300만 원. 아들한테 말하지 말 것. 더 이상 패 끼치지 말 것. 유진이 손에서 가계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보고 있는 유진이 어깨가 떨렸어요. 간호사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유진이 집 앞에 놓고 왔던 거였죠. 뚜껑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유진아, 3교대 힘들지. 미역국 끓였어. 힘내. 유진이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저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님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어머님이 부담스러워서 피하신 줄 알았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짐이 될까봐.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했죠. 정말 괜찮았습니다. 유진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보여줬죠.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준이 돌봐주신 것, 평생 은혜. 2020년 승진 축하금, 어머님 적금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음. 2025년 꼭 말씀드리자, 고맙다고. 저는 그걸 읽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유진이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유진이는 제가 서운해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입원 기간은 2주였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회복했죠. 유진이가 매일 왔어요. 아침에 출근 전에 들렀고 퇴근 후에도 왔습니다. 야간 근무가 없는 날은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죠. 서준이도 왔어요. 할머니,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할머니. 나도 보고 싶었어. 저는 서준이를 안았어요. 얼마나 컸는지. 아들 재훈이도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병실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2026년 1월이었어요. 날씨가 추웠죠. 유진이가 제 짐을 쌌어요. 재훈이가 차를 가져왔고요. 서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유진이가 말했죠.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집이 편해. 어머님. 유진이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이번엔 제가 어머님 챙길 차례예요. 저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유진아. 네, 어머님.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죠. 유진이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재훈이는 부엌을 청소했고 서준이는 방을 닦았어요. 가족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유진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냄새가 났죠. 미역국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밥 드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죠. 미역국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이 됐죠. 봄이 왔어요. 유진이는 3교대가 끝나면 제 집에 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왔죠. 어머님, 제가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내가 끓이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어머님 챙길 차례예요.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가 다 왔어요. 함께 밥을 먹었죠. 서준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매주 올 거야. 그래, 할매가 반찬 많이 만들어 놓을게.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었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가끔 가계부를 펼칩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서 생각하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이 다시 함께니까요. 며느리 유진이는 제 딸입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딸이에요. 18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서로를 오해했지만 결국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게 뭔지를요. 함께 있다고 가족이 아니고 멀리 있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족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참고 있었고 며느리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깨달은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는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뭐 했는지부터 대화해 보세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